안녕하십니까.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 예, 저희가 요즘 AI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야든 AI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예, 예, 저희가 이 사주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예, 통계학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어떤 학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 보시는 분들도 예. 사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예. 네, 이런 의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AI가 한참, 시대 트렌드를 또 읽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이 이런 그 역수를 하는 사람들도. 네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에 AI가 많잖아요. 피디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AI를 갖다가 네.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오. 그래서, 배울 점도 있고, 예, 한번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챗GPT라는 걸 갖다가 열어가지고 제가 제 사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67년. 자, 1967년 양력 10월 13일 인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를 풀어줘. 이렇게. 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질문이 이렇게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민년 경술월 신해생 경인시에 태어났다. 자, 사주 명식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오행의 분포가 뭐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성격에 대한 해석 아주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네. 자, 말수가 적고 신중하고 또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장단점까지 나왔습니다. 자, 직업, 사회, 또 일 스타일, 재물, 운, 결혼, 가정, 뭐 건강 포인트, 한 줄 요약까지 자, 쭉 나왔는데, 자,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뭐 사주가 원래 그래요. 제가 보면 또 안 그러겠어요. 이게 또 틀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행의 분포를 가지고도 보지만 역시 사주의 꽃은 저희들이 십신, 육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십신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이 십신의 관점이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이 십신을 갖다가 먼저 보면 지금 천간의 십신은 나와 있어요, 이게. 네. 자, 신금 입장에서 경금은 겁재이고, 정화는 평관이고, 또 옆에 있는 경금도 겁재라고 나왔는데, 지지, 미술해인에 대한 십신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정민년이라고 하는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인이고, 그다음에 술은 정인이고, 해는 바로 밑에 깔고 앉아있는 일지는 해수는 상관이고, 그다음에 이 임목, 시지의 임목은 정제거든요. 자, 그거는 없고,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들이거든요. 네. 자, 그거에 대한 십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일주 분석이거든요. 태어난 날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네네. 그러면 제가 신해 1에 태어났는데, 해수가 상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안에 지장간만 나와 있는데, 원래 해수의 지장간이 무갑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무는 없고 갑임이라는 것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연주 미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을기예요, 순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기, 본기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 네. 근데 정을기인데 여기는 을정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 월주도 보니까 원래 술토 같은 경우에는 신정무, 선생님이랑 좀 거꾸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해.
그래가지고 뭐 무정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신정무가 됐건 무정신이 됐건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여기 월지에 보니까 무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지 월지는 지장간의 순서가 잘못됐고 일지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 하나가 빠져 있네. 딱 맞는 거는 시지 하나네요. 무병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갑병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거꾸로 읽건 나중에 읽건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아까 오행 분석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뒤에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성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요거는 나중 문제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일단 명식 자체가 틀리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운세의 흐름을 갖다가 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하는 분들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상담할 때 올해 운이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올해 운이라는 것을 세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늘 세자를 쓰고. 네. 그렇다면 이 세운이 소속돼 있는 운이 있어요. 그걸 대운이라 그래요. 10년간의 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10년간의 운을 총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운이라고 하는 내년 운이라고 하는 새 운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냥 운을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10년간의 운, 대운을 갖다가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네. 자, 10년 대운을 풀어줘 하니까 쭉 운이 나왔어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지가 경술 월지가 이제 음간이기 때문에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대운이 기유 대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같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뒤로 거꾸로 이제 흘러간다. 기무정병 을갑계 이렇게.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 대운의 흐름은 지금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첫 대운이 기유대운이고 거기서 역행으로 쭉 흘러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운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운수라 그래가지고 이 대운이 바뀌는 나이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운수가 이대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자, 이대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2살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끼리는 만 나이냐, 지배 나이냐, 생일 기준이냐 등등등등 논란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기는 만 나이 생일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12살, 22살, 32살, 42살 2살마다 대운이 바뀌는데 여기 우리 AI는 7살마다 바뀌는 7대운으로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얘기가 어때요? 틀렸어요. 네. 자, 그리고 역시나 뭐 그래가지고 이 대운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은요. 자, 뭐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운수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십시대 관점에서 봤을 때 지장간도 맞지 않았고 대운을 얘기할 때 대운수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사주 보는 걸 갖다 쭉 절차를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67년 10월 13일 인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를 풀어줘.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그게 전부 단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봐야 되는 건 십신의 관점인데 네네.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근데 그것 자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것까지 물어볼 수 있다면 다음에 운세를 얘기할 때 대부분이 보면 올해 내년 병호년 운세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지만 그 운세는 10년간의 운이라는 대운 안에 속해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년 운세를 보기 이전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10년간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채용이라는 말을 써요. 네. 대운이 채이면 세운, 올해 운, 내년 운 하는 거는 세운은 용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도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라. 그렇죠. 네네. 예, 맞아. 사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AI라는 걸 갖다가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조금도 없는 분들이 챗 GPT로 운세를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무서운 게 자가 학습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년 뒤, 3년 뒤에 자, 이 AI가 어떻게 사주를 볼지는 모를 일이지.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요, 이 AI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AI를 통해서 내 사주를 보고 올해 운세를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맞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뭐 운세를 봤다가 예.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갖다가 쭉 했어요. 한 3, 40분 하다가 AI로 사주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이 AI를 본 적이 없으니까 AI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지 궁금해가지고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운수가 저는 이대운인데 네. 오늘 이제 그 피디님하고 지금 얘기할 때는 7살로 나왔잖아요. 네. 어느 때 보면 또 뭐 3대운이라고 3살로 나오고 어느 때 해보니까 또 5살로 나와요. 그 사주 명식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미년, 경술월, 시대일, 경인시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오늘은 정확하게 나왔어. 오늘은 정확하게 나왔는데 전에 보니까 아예 이 명식 자체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면 AI를 갖다가 좀 맹신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앉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AI는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AI가 정확하고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AI가 맞지 선생님이 맞겠어? 약간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쨌든 아직은 전혀 사주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이 내 사주와 본인의 운세를 보겠다라고 해서 AI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어찌 보면은 이 AI랑 예. 실제로 이제 사주 봐주신 선생님의 대결이었잖아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선생님? 글쎄 뿌듯해야 하나 이걸 갖다가 이기셨네요, 오늘.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있잖아요. 네.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시할 수만은 없다.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해 나가고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다 보면요. 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데 제가 젊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이제 사무 자동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컴퓨터의 직장을 잃었다. 컴퓨터에 쫓겨났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역술인들이 있잖아요. AI에 밀려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 근데 AI를 갖다가 활용할 줄 아는 역술가한테는 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면 옛날 고서, 뭐 자평진전, 삼명통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대 트렌드를 갖다가 그때그때 읽어주는 것도 저희들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엔 저희가 또 이런 AI 활용해서 또 예.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